저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가 늘 불편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를 망칠까봐 웃음으로 넘기는 쪽을 택하곤 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대학을 오던 날도 그랬습니다.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고,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되더군요. 대학교 OT날,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괜히 가방끈만 만지작거리던 제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긴 머리에 환한 표정.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예요? 여기 같이 앉아요. 그 한마디에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고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반대로 저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는 그런 저를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주고 챙겨주고 작은 일도 물어봐 주었습니다. 대학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제가 성적이 괜찮다는 이유로 그녀는 공부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너 설명 잘하잖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별다른 사건은 없었지만 그 평범한 시간이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저 대신 그녀가 이야기를 이끌어갔고 저는 듣는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호감이 훗날 이렇게 긴 이야기가 될 줄은. 어느 날 그녀가 문득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 혹시 나 좋아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들킨 것 같았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였고 괜히 관계를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삼켰을 뿐인데 마음 한구석이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수업에서 도서관에서 마주쳤지만 그 미묘한 질문 이후로 선 하나가 그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이전처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학교에서 멋있기로 유명한 선배와 그녀가 사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캠퍼스에서 둘이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을 몇 번 보았고 그때마다 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웃음은 제가 모르는 세계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줄었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직장을 잡고 바쁘게 일하며 살다 보니 대학 시절은 점점 기억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동창회 소식이 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괜히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짐없이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도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가 활발해지던 시기에 우연히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보게 됐습니다. 망설이다가 눌러본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하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평온하던 제 일상에 다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기억 속 첫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도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던 습관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녀 곁에는 5살 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고가 있었어. 애 아빠가 그때 말끝을 흐이던 그녀의 눈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선배와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 곁에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사소한 일까지 챙겼습니다. 힘든 건 혼자 하지 말고 말해. 그녀는 점점 제게 기대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했고 그녀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도 내 아들이야. 결혼 후의 삶은 바빴지만 나름 평온했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대부분 제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그걸 고맙다 말하지 않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귀가, 휴대폰을 뒤집어두는 습관, 혼자만의 통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상간자, 소장? 그 종이 한 장에 내가 믿어왔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녀의 회사 상사, 유부남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어진 관계였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계속됐다는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실수였어. 이제 끝났어. 다시는 안 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시간, 제가 품었던 책임, 모두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야. 그녀는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하루도 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무너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기며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의 끝은 배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침묵이었다는 것을. 이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미 제 아들이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파양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분노했고 억울했고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방 불을 끄고 나올 때면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혼 후 그녀의 삶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도 결국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고 그녀를 지켜주던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큰아이가 결혼을 이야기할 나이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상견례나 결혼식에 오시길 원하면 말해도 된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저한텐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위로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이들과 밥을 먹고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이 제겐 충분합니다. 사랑은 때로 시작보다 끝이 더 많은 걸 가르쳐 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부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평안한 일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